발루치스탄의 사막 위로 먼지가 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이란 쪽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방향으로 움직이고 좁은 수로에서는 작은 배들이 연료통을 가득 싣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조선의 항로도 아니고 정식 세관을 통과하는 국가 간 무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원시적인 이동이 지금 이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이란산 연료가 국경 밖으로 흘러나가고 한때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처럼 말하던 이란의 석유는 이제 사막의 먼지 속에서 오토바이와 소형 보트에 실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밀수가 늘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자랑해 온 국가 통제력과 해상 영향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랫동안 걸프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은 바다에서 막히고 항구에서 막히고 육지에서는 자기 연료가 통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겠다고 말하던 세력이 이제는 파키스탄의 국경 통제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체면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란 항구들이 사실상 마비되기 시작한 2026년 4월 13일 이후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미국 해군의 압박 속에서 이란 항구로 들어가야 할 선박들은 정상적으로 접안하지 못했고 화물은 바다 위에 머물거나 파키스탄 쪽 항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치와 과다르 항구에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대기하고 항구의 크레인과 창고는 움직임을 잃어갔습니다. 항구 주변 노동자들의 일감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원래라면 배에서 내려 공장과 시장으로 흘러가야 할 물건들이 한 지점에서 멈추자 이란 내부의 공급망 전체가 느리게 굳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석유였습니다. 이란의 저장 시설은 점점 가득 차고 있었지만 밖으로 내보낼 길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흐름이 멈추면 저장 공간이 압박을 받고 저장 공간이 한계에 가까워지면 생산 현장에도 부담이 돌아갑니다. 특히 오래된 유전은 압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밸브를 닫고 생산을 줄이는 상황이 길어지면 이후 정상적인 생산 회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구의 정체가 단순한 운송 지연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마지막 선택지처럼 육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막히자 파키스탄을 거쳐 물자와 석유를 이동시키는 육상 통로가 새로운 탈출구처럼 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봉쇄를 우회하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전하고 싶은 그림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다가 막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육상 통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 길은 험한 산악지대와 사막, 느린 세관 절차, 치솟는 운송 비용, 그리고 불안정한 국경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이란이 찾은 탈출구는 어쩌면 구조선이 아니라 더 깊은 비용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입구였을지 모릅니다. 파키스탄이 2026년 4월 25일 이란 화물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했을 때 테헤란은 이것을 마치 전략적 반격처럼 포장하려 했습니다. 6개의 공식 육상 노선이 지정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곧바로 이 장면을 선전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바다가 막혀도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봉쇄는 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위에 선을 긋는 것과 실제로 수천 개의 컨테이너와 막대한 양의 석유를 그 길 위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바닷길은 느려 보여도 대량 운송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한 척의 유조선이나 대형 화물선이 옮길 수 있는 물량을 육지에서 처리하려면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트럭마다 운전자가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 국경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래 배 한 척으로 끝났을 일이 이제는 수백 개의 작은 움직임으로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 비용은 해상 운송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차이는 10배에서 12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미 재정 압박을 받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답답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의 타프탄과 가부드 국경 통로에서는 세관 절차, 은행 보증, 행정 확인이 계속 이어집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통과하려 해도 서류가 필요하고 보증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시기라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항구에서 공장까지의 흐름이 이미 끊긴 상황에서는 하루의 지연도 새로운 손실로 바뀝니다. 며칠이 지나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화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통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병목 지점이 됩니다. 이란이 처한 모순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정권은 이 육상 통로를 승리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종이 위에서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는 트럭이 줄을 서고 운전자는 기다리고 연료는 더 많이 소모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당한 패배를 육지에서 만회하려 했지만 육지는 바다보다 더 좁고 더 비싸고 더 불안정한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로들은 발루치스탄의 험한 지형을 지나야 합니다. 산악지대와 사막, 부족 네트워크, 비공식 통로가 뒤섞인 이 지역은 단순한 물류 지도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와 안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식 통로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국경의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관을 기다리는 트럭과 달리 오토바이와 픽업 트럭, 작은 배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공식 문서도 복잡한 보증 절차도 긴 대기열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보조금이 붙은 값싼 연료는 파키스탄 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었고 그 차이는 밀수 조직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공식 통로는 비용과 서류에 묶였지만 비공식 통로는 이익과 속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란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식 화물은 국경에서 멈춰 있고 밀수 연료는 사막을 가로질러 빠르게 흘러간다면 과연 누가 이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말하는 봉쇄 돌파는 겉으로는 강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국가 통제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구가 막히자 육상 통로를 열었고 육상 통로가 막히자 밀수 흐름이 커졌습니다. 이란이 만든 전략적 우회로는 아직 제대로 움직이기도 전에 더 빠르고 더 거친 지하 경제의 흐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로가 서류와 비용에 묶여있는 동안 발루치스탄 국경에서는 국가의 통제보다 빠른 흐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란 쪽에서 출발한 오토바이들은 연료통을 싣고 먼지 나는 길을 달렸고 픽업 트럭은 산길과 사막길을 돌아갔으며 작은 배들은 좁은 물길을 이용해 파키스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루에 500만 리터에서 600만 리터에 이르는 연료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국경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통제력이 얼마나 깊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 내부의 연료 가격은 보조금 때문에 파키스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차이는 국경 지역 사람들에게 생계가 되고 밀수 조직에게는 거대한 이익이 됩니다. 공식 트럭은 세관 앞에서 며칠을 기다리지만 오토바이는 밤길을 이용해 몇 시간 만에 국경을 넘습니다. 정식 통로는 은행 보증과 행정 절차에 막히지만 비공식 통로는 부족 네트워크와 지역 관계, 그리고 현금 거래를 통해 움직입니다. 국가가 만든 길보다 그림자 경제가 만든 길이 더 빠르게 작동하는 순간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장면 속에서 무너집니다. 파키스탄의 태도 역시 이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슬람아바드는 겉으로는 이란을 돕는 이웃 국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 통로를 통해 물류 수입을 얻고 과다르 항구의 역할을 키우며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값싼 이란산 연료가 발루치스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연료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유지됩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이 흐름을 갑자기 완전히 차단한다면 국경 지역의 불만과 사회적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한 손으로는 공식 통로를 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비공식 흐름을 완전히 끊지 않는 방식으로 이 혼란을 자신의 전략적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더 불리한 점은 이 모든 길이 안전한 평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다르, 가부드, 타프탄, 퀘타, 투르바트 같은 지점들은 단순한 물류 노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적 긴장과 분리주의 움직임, 무장 조직의 활동이 겹쳐온 공간입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 같은 세력은 파키스탄과 이란의 협력,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연결된 기반 시설을 점령의 상징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리 하나, 창고 하나, 도로의 좁은 구간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수백 대의 트럭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한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육상 통로는 단순한 물류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이고 통제력의 문제이며 파키스탄의 계산과 발루치스탄의 안보 위험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적인 압박입니다. 바다에서 막힌 이란은 육지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육지는 이미 밀수 조직, 지역 정치, 파키스탄의 이해관계, 그리고 무장 세력의 위험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란이 찾은 우회로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고, 그 좁은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무게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현장의 운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운전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도 위의 선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란의 트럭 운전사들은 이미 낮은 임금, 보험 문제, 운송 제한, 부품 부족 때문에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더 멀고, 더 비싸고, 더 위험한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국경 앞에서 길게 늘어선 대기열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자들의 시간과 생계, 차량 정비 비용, 그리고 가족의 불안까지 함께 묶어놓는 압박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들을 물류의 영웅처럼 부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무너져가는 시스템의 무게를 가장 먼저 등에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 이 육상 통로를 직접 막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의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은 이 통로가 이란에게 얼마나 비싸고 불안정한 부담이 되는지 지켜보는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란 내부의 핵심 물류 지점과 도로망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바다에서 막힌 뒤 육지로 나왔지만 그 육지마저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모든 길은 여전히 외부 압력과 지역 정치의 계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은 이란에게 또 다른 타격으로 작용합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관련 금융망을 압박하고 동시에 푸자이라 송유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흐름을 강화한 것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약 400km에 이르는 이후의 인프라는 아부다비의 석유를 오만해 쪽으로 직접 이동시키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위협 효과를 크게 낮춥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카드처럼 말해온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오히려 이란 자신의 석유가 갇히는 병목 지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바다에서 막힌 손실을 육지에서 만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육상 통로는 해상 운송보다 훨씬 비싸고 세관 절차는 느리며 발루치스탄의 안보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밀수 조직은 이란의 연료를 더 빠르게 빼내고 파키스탄은 공식 통로와 비공식 흐름 모두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압박의 선택지를 쥐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며 이란의 오래된 전략 카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 육상회랑은 이란에게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얼마나 외부 통로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혁명 수비대의 통제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호르무즈라는 카드가 얼마나 빠르게 낡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가 움직이고 국경에서는 연료가 흘러나가고 항구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육상 통로는 과연 이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을 더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세계 에너지와 지정학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분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